먼저 디벨로퍼들이 다 지어놓고 파는 완공된 새 매물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들이 파는 중고 매물을 호주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들이 사실 절차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아무래도 구입 목적을 정하시고요. 예상과 지역을 선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거주용을 사실지 투자용을 사실지에 따라 가지고 예상과 지역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이 첫 번째 단추부터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개개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출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지어진 집을 사실 때는요, 42일 후가 세틀먼트예요. 이 세틀먼트라고 하는 거는 내 이름으로 명의가 이전되는 등기를 치는 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42일 후가 세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브로커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프리 어프루발이라고 하고요. 현금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산에 맞는 현금이 마련이 되어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같이 리뷰를 해 주시고 명의를 이전을 해 주실 변호사분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대출 금액 확인하는 이런 브로커 분들이라든지 변호사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경험이 많은 분들로 저희가 어렌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물을 사게 되실 건데요. 아마 이 매물을 사시는 게 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디벨로퍼들이 이제 다 지어놓고 파는 완공이 된 새 매물을 사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홀딩 디파짓이라는 거 내시고 이제 홀딩을 하고 검토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홀딩 디파짓의 금액은 디벨로퍼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1,000불, 3,000불, 5,000불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홀딩 디파짓을 하고 나서 계약을 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구매 금액의 5% 또는 1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홀딩 디파짓 하고 나서 내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중고매물 사실 때 부여받는 콜링 오프 피리어드하고 비슷하게 평일 5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7일 정도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또한 디벨로퍼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르고요. 마켓의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 홀딩 디파짓을 내고 나서 이제 검토를 하시다가 만약에 진행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요. 계약서 발행 전이면요. 대부분의 디벨로퍼들이 이 홀딩 디파짓은 100%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디벨로퍼에 따라서 조금씩 컨디션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가지고 저희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실 때 조금씩 상이한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고 매물을 사실 때요. 아마 포세일로 사시는 경우가 있고 옥션에서 사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포세일로 사실 경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보러 가셔가지고 마음에 들고 주인하고 금액이 합의가 되고 나면요. 구매 금액의 0.25%를 가계약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가계약금을 지급하시는 날짜가 계약 체결 날짜가 되고요. 그리고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통상 5일 정도의 콜링오프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은 7일까지 콜링오프 기간이 있고요. 자, 이 사이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10% 계약금을 지급을 하시게 되고요. 이 10% 계약금은 그 앞에 냈던 0.25%는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신 가계약금 0.25%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쿨링오프 기간도 마켓이 굉장히 핫하거나 이 매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수요자들이 많다 이러면은 쿨링오프를 없는 조건을 제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옥션에서 이제 집을 사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옥션에 내가 그날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옥션은 그날 10% 계약금을 지불을 하시면서 바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션으로 나오는 집을 사실 때는요, 좀 미리 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옥션에 응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물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매물에 대해 가지고 잔금을 준비를 하시고요.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이 있을 거고, 그리고 처음 내신 계약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될 잔금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겠고, 파이널 인스펙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집을 보셨을 때 그 컨디션의 집이 동일한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인스펙션을 하게 되시고요. 세틀먼트를 하게 됩니다. 이 세틀먼트라는 거는 내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는 날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중고 매물이라든지 다 지어진 새 매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 체결 후 42일 이후에 등기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집이 됐으니까요. 이제 키를 받으시고요.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주를 하시면 되고요. 투자로 사신 분들은 테넌트를 모집하는 광고를 하셔가지고 테넌트를 구하시면 됩니다.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디벨로퍼에 따라서 주인에 따라서 조금 내고의 조건이 다르다든지 컨디션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호주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분들이 오프 더 플랜을 구입하는 절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프 더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 분양 후 착공하는 방식의 부동산 구입 방식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질 위치, 건설업체, 계획서, 도면도, 그리고 모델하우스 등을 보시고요. 그 프로퍼티에 대한 분양을 받고, 공사가 완공이 되면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이런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분양권 받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하고의 차이점은 처음에 계약금으로 이제 그 집 가격의 10% 내지는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5%로도 계약이 가능하고요. 일단 계약을 하시고 나서 중도금이 없이 완공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잔금을 치르는 이런 방식이어가지고 이민자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이제 구입 방식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매물 사시는 거하고 같이요. 이제 구입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계획이 이제 세워졌으면요. 예산하고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완공을 하고 나서 이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잔금이 이제 가지고 계신 캐시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은행 융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세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나의 모든 어떤 파이낸셜한 이런 상황이 완공할 때까지 이제 이 컨디션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 하에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먼저 점검을 해 보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완공되는 시기가 예를 들어 1년, 2년, 3년 후 매물마다 이제 완공 시기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의 은행의 이제 이자율이라든지 컨디션이라는 것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 당시에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무리 없이 이제 완공할 때 잔금을 치를 때 이제 모기지를 하시려고 하면은 미리 이제 지금 내 상황을 계속 이 컨디션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지 조금 버퍼를 두셔가지고요. 예산을 선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물 검색을 하시고 이제 매물을 선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센터를 방문을 하신다든지, 매물이 지어질 지역을 보신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매물이 지어질 이제 땅을 보신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홀딩 디퍼짓을 지불을 하십니다. 홀딩 디퍼짓은 디벨로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요. 보통 한 1,000불에서 5,000불 사이 정도를 지불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가 발행이 되면요. 이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을 통해 가지고 계약서 리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조건을 보시고 이제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 하시면 그때 이제 10% 계약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이 되고요. 캔버라는 이제 전체 집 금액의 10%가 아니라 5%만 가지고도 이제 계약이 가능해서 투자용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현금을 확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이 다 지어지면요. 그때 이제 대출 준비를 하시고, 이제 은행에서 승인을 받으셔서 이제 모기지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캐시로 사실 분들은 이제 완공이 되기 전에 이제 미리 잔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략 저희가 이제 완공 시기 이제 빠르면 한 6개월 전, 아니면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인 사업 하시거나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완공이 2년 후다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전에 한번 점검을 미리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완공에 가까워져서 뭐 3, 4개월 전에 이제 대출 준비, 뭐 서류 준비 같은 것도 하시고 해서 이제 모기지를 준비를 하게 되시고요. 보통 이제 셀러리맨이시다. 예, 그러시면은 이제 저희가 완공 전에 한 3, 4개월 전에 이제 미리 이제 미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해서 대출 준비를 해서 이제 완공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승인을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틀먼트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잔금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프리세틀먼트 인스펙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오프 더 플랜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집을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계약을 했던 그 컨디션의 집이 지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디벨로퍼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이제 오라고 이제 기간이 정해지고 날짜를 주면은 이제 편하신 날짜를 부킹을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서트먼트 인스펙션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기 이전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이날 디벨로퍼의 명의가 되어 있던 매물이 이제 내 이름으로 이제 등기가 이전되는 날이죠. 세틀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세틀 전에 변호사 또는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이 잔금의 이제 세세한 금액을 연락을 받게 되시고 이제 그 금액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제 세틀먼트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틀먼트가 되고 나서 등기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키를 수령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입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용으로 사신 분들은 이제 렌트 광고를 이제 저희 같은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가지고 렌트 광고를 시작해서 이제 테넌트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절차를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중간중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시는 매물이나 그 또 구매자의 컨디션이나 디벨로퍼의 어떤 또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다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까지 저희가 이제 영상에 다 넣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도 길어지고 너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요. 이제 개개인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요. 시드니와 캔버라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세미나 개최하고 있고 한국, 일본 현지에서도 상담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세미나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인 파트너와 커플이신 분들께는 한국어, 일본어로도 상담해 드릴 수 있고요.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매물 문의 많이들 주시는데요. 인스타그램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팔로우 하시면 최신 매물 정보 업데이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톡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채널로 추가해 주시면 급매 매물, 프로모션이나 디스카운트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셔서 편안하게 정확한 호주 부동산 정보 받아보시고요. 간단해 보이지만 자료 수집하고 영상 만드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직원분들과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